현대 해석학 합본 610, 칸트의 초월적 주관성, 진리의 한계와 세속화의 가능성을 열다. 칸트 철학은 인간 이성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근대 인식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인식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가진 선험적 형식과 개념을 통해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칸트의 범주는 경험적 대상을 인식 가능한 형태로 조직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칸트는 인간 오성 VERSTAND의 경험에 앞서 주어진 선험적인 개념들, 즉 사고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 범주들은 감각적으로 지각한 대상을 경험적 지식으로 형성하는 필수적인 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이 하나인지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지 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오성에 내재된 범주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정언 명령 역시 이러한 범주적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칸트에게 진리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험적 주관성 속에서 가능하지만 물자체딩 NSICH, 즉 대상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이러한 인식론은 이성적 능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받습니다. 첫째, 인간 인식이 오성의 선천적 범주에 갇히면서 객관적인 외부 세계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결론은 인식론적 회의주의, 나아가 극단적 주관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칸트의 윤리론은 보편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삶의 상황과 감정의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셋째, 칸트가 신앙의 영역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로 설명하려 했던 시도는 신앙을 이성적 합리성에 종속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속화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칸트 철학은 인간 인식의 구조를 깊이 탐구하며 근대적 주체성의 초석을 놓았지만 그의 인식론적 한계와 이성 중심주의는 이후 가다머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현대 해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가다머의 역사적 이해 방식과 지평 융합이라는 종합적 해석을 말하다. 가다머 이후 현대 해석학인 존재론적 해석학은 칸트적 통찰 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전통 해석학자들이 진리를 외부의 고정된 대상으로 보고 객관적 파악이나 재구성에 집중했다면 가다머는 이러한 객관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비판했다. 가다머에게 진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진리는 해석의 문제에 의해 종합되고 인식되며 판별되는 사건이다. 그는 인식 주체의 능동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칸트와 주관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칸트 인식론의 주관성이 보편적이고 초월적이었다면 가다머 주관성은 개별 주체가 지닌 선의에 뿌리내린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방식이다. 가다머의 종합적 이해 방식 핵심은 영향사와 지평 융합이다.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다. 해석은 그 역사적 효과인 영향사를 인식한다. 그리고 텍스트 지평과 해석자 자신의 현재 지평이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 지평으로 지평 융합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이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주되는 살아있는 사건이 된다. 종합적으로 가다머는 칸트 인식론 위에 역사적 언어적 차원을 더했다. 그는 인간 이해의 복잡성을 포착했다. 가다머는 해석을 해석 주체의 역사적 선이해와 텍스트 즉 전통 간의 끊임없는 대화로 연결시켰다. 이는 칸트가 봉착한 물자체 인식 한계를 진일보시킨 시도이다. 역사적인 연장선상에서 해석 가능성을 확장한 것이다. 물론 가다머 철학 또한 비판받는다. 선이해와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해석적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머는 유한한 인간 이해가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깊이 성찰했다. 그는 현대 해석학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사상가이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이해는 단편적 이해가 아닌 역사적 연계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총체적인 해석적 접근이다. 칸트 가다머 데리다의 해석학적 특징과 유사성. 현대 해석학은 칸트의 통찰에서 비롯되어 근대 인식의 지평을 열었으며
그의 철학은 인간 이성의 주관적 역할에 강조점을 둔다. 인간의 인식은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개념을 통해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칸트의 범주는 경험적 대상을 인식 가능한 형태로 조직하는 틀로서 진리는 보편적 이성의 주관성 속에서 가능하지만 물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는 이성 중심주의의 한계를 지닌다. 한편 가다머는 칸트의 통찰 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는 진리를 해석의 문제에 의해 종합적 인식으로 판별되는 사건으로 보며 인식 주체의 능동성을 인정했다. 이런 면에서 칸트의 주관성이 보편적 초월적이라면 가다머의 주관성은 개별 주체가 지닌 선의에 따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해 방식이다. 즉, 가다머의 핵심 개념인 영향사와 지평의 융합은 해석이 텍스트의 지평과 해석자의 지평이 대화를 통해 새롭게 융합되는 과정을 뜻한다. 데리다는 가다머 이후의 해석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의미의 고정성과 중심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모든 텍스트가 끊임없이 다른 텍스트를 참조한다고 주장했다. 즉 차연이라는 다른 개념에 따라 의미는 영원히 유보되며 저자의 의도와 같은 최종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무한한 해석의 장이 되며 그 속에서 의미의 불확정성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대 해석학적 관점에서 세 철학자는 모두 단순한 객관적 진리 개념에 회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칸트는 인식 주체의 범주로 대상을 구성하고 가다머는 해석 주체의 선의해와 역사성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며 데리다는 텍스트 자체의 불안정성을 통해 의미의 무한한 분산을 보여준다. 즉, 인식하는 인간의 주체적 사고가 중요하지만 진리의 본질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르다. 칸트는 보편 이성적 진리를, 가다머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진리를, 데리다는 최종 진리 자체의 부재를 말한다. 결국 현대 해석학은 이들의 통찰을 통해 더욱 깊고 풍성해졌으며 진리를 향한 인간 이성의 사유가 한층 확장된 철학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의 귀납법적 관찰, 그 사건의 해석의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석학적 성찰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사건으로서의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발생한 객관적 현실이며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건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특정한 전제와 경험적 배경을 동반하며 그 지평 위에서 사건을 수용하고 재구성한다. 이로써 사실과 해석은 분리될 수 없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실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이 있어야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해석이 의존하는 전제가 불분명하거나 교정되지 않을 때이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시각이 은폐된 채 사건을 해석하면 동일한 사실이 전혀 다른 서사로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그 본질을 왜곡 없이 바라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해석 과정에서는 자신의 선의해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자기 비판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해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학문적 윤리다. 더 나아가 해석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적용의 행위를 포함한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현실 속에 적용할 때 그 의미는 새롭게 구성되며 역사적 교훈으로 확장된다. 리퀘르가 말한 바와 같이 해석은 단지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살려내는 행위다. 그러므로 해석의 정당성은 해석자가 제시하는 근거의 성실성과 논리적 일관성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해석은 변한다. 그 차이는 해석자의 선험적 이해, 구조와 지평의 깊이에 달려있다. 해석학적 성찰은 사실에 충실한 귀납적 관찰, 해석의 정직성, 그리고 적용의 정당성을 함께 요구한다. 결국 진리에 다가서는 길은 객관적 사실 위에 세워진 성찰적 해석이며 그것이 곧 인간이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 사실의 규명과 해석의 정당성에 책임을 묻다. 사건에 따른 사실의 해석은 자유로운 사유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그 해석에는 정당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해석자는 자신의 시선이
사건의 의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하며 그 해석이 지닌 이해의 한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성찰해야 한다. 현대 해석학은 단순히 의미를 찾아내는 학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태도와 해석의 윤리성을 탐구하는 사유의 과정이다. 해석은 단순한 이해의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대하는 인간의 인식 태도이자 그 정당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 표현이다. 이러한 책임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방법론적 차원이다. 사실을 귀납적으로 관찰하고 그 전후 맥락과 원인을 검증하며 가능한 반증의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는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해석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 감정이나 이념적 전제가 아니라 사실 자체의 구조와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동체적 차원이다. 해석은 결코 개인의 독단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타인의 관점과 역사적 맥락을 포용하는 대화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가다머가 말한 이해는 대화이다라는 명제는 바로 이러한 해석의 윤리적 지평을 열어준다. 나아가 해석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지니기에 공공성의 무게를 벗어날 수 없다. 왜곡된 해석은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윤리성은 해석의 궁극적 목적을 규정한다. 진리는 완전한 도달점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향한 성실한 추구 그 자체가 해석을 정당화한다. 해석의 정당성은 논거의 투명성, 방법의 엄밀성, 그리고 공동체적 검증 가능성 속에서 확보된다. 결론적으로 현대 해석학은 해석의 다양성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사실을 겸허히 관찰하고 해석의 전제를 드러내며 대화와 검증을 통해 진리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